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0일 울프입니다. 오늘 아침에 픽한 ETF는요. 주말에 ETF를 공부하는 날이니까 코덱스 필수 소비재입니다. 코덱스 필수 소비재는 생활 유지, 음식료, 화학 산업을 위해 항상 소비하는 필수품 산업이죠. 주가 추세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오늘 내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이 필수 소비재는 섹터예요, 섹터. 분류가 되어 있는 섹터를 분석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이제 들어갔다면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갔는지 또 이제 매도를 할 건지 매수를 할 건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단계별 해제와 백신 효과로 경제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내구재 소비 물품이 더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대응을 하는 부분이고요. 프리미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추세상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 프리미엄을 더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프리미엄 구간이고, 디스카운트는 이것보다 떨어질 수는 없는데 떨어졌다면 할인을 하는 거다. 그래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떨어지면 계속 할인하겠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손절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손절은 이런 디스카운트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일단 매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물타기를 하셔도 좋지만 추세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지속적인 우상향이 예상되는 흐름. 일단 주가 추세를 보면 파란색 선을 닫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빨간색 선을 막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1년에 두 가지 포인트, 요 올라갔던 포인트와 요 포인트, 이 섹터 ETF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적은 거래량으로 일시적으로 튀는 현상도 있지만, 이거는 약간 일시적이라기보다는 나부 자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누군가가 이제 ETF를 매수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ETF 가격 종가를 맞추기 위해서 기관들의 이제 그 가격의 흐름을 맞추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튀는 포인트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위로 뭔가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파란색 선의 각도, 디스카운트 추세선의 각도와 빨간색 추세선의 각도가 다르죠. 파란색 선이 더 각도가 높습니다. 이는 밑에서 받쳐주는 힘과 흐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려주는 그런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봉으로 봐도 추가적인 상승할 여지가 더 보인다는 겁니다.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3월달은 정말 비이성적으로, 이게 정말로 진정한 비이성적인 하락이죠. 비이성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파란색 추세선을 닫고 올라가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정 이후에 2018년도 미중 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계속 하락했죠. 추세선으로 계속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팬데믹 이후로 저점을 찍고 다시 지금은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KRX 필수 소비재 지수는 2016년 9월 정기 변경일부터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체계에서 글로벌 산업 분류인 GICS 경제 섹터 필수 소비재 기준으로 변경하여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KRX 종목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을 모두 편입하고 유가 시가총액 방식으로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해연 1년에 1회씩 지수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연초에 이루어질 거예요. 총 보수는 연 0.45%고요. 분배금은
130원, 주당 130원 정도 줍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올해도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팬데믹 때도 이렇게 분배금을 줬다는 거, 지금 1,600원 정도 되는데 약 1% 정도의 그 배당 수익이죠. 앞으로도 조금씩 증가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구성 종목을 보면 1위가 압도적으로 LG 생활건강입니다. 무료 비중이 20% 되고요. KTNG가 15.2%, 담배 많이 태우시면 배당 많이 줍니다. 아모레 헛바시픽 15.19 화장품이고, 제일제당, 식음료, 이마트, 그리고 오리온, 아모레 BGF 디테일, 현대바이오, 그리고 좀 약간 기대하고 있는 게 하이트진로입니다. 사람들이 술 많이 먹을 거예요.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알코올 섭취가 필요하신 분들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와서 알코올 섭취를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도 이 섹터에 있는 하이트 진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관련된 종목으로는 또 풍국주정이라는 회사가 또 있죠. 개별 종목을 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수혜주로 이런 하이트 진로나 풍국주정을 좀 애를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상승한다고 해서 ETF가 크게 상승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코멘트는 화장품도 많이 사용할 거고요. 외식도 더 많이 할 거고, 마트도 더 자주 갈 거고, 놀러 가야죠. 애들 과자도 많이 사줄 겁니다. 이제 학교 가야죠. 편의점도 더 많이 이용할 거고, 술도 많이 마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 소비재들의 수요가 앞으로도 더욱더 증가될 거고, 그리고 물건도 많이 팔려서 올해 말에 이 추세로 소비가 많이 개선이 되면, 내수 소비가 많이 개선이 되면 우리 기업들도 점차 더 좋은 제품 많이 팔고 또 수출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배 법칙을 따른다. 리얼 옵션이 발생하는 것은 주가가 펀더멘털 따라서 어떤 호재를 맞았을 때 리얼 옵션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고, 이때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며 가속화가 발생한다. 리얼 옵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 두 번째, 미스터 마켓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코덱스 필수 소비재에 대해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생활유지, 음식료, 화학산업을 위해 항상 소비되는 필수품 산업, 이 필수품 산업이 거리두기 해제와 경제 개방에 따라서 더욱더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그에 따라서 주가 추세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